언덕 넘어갈 때 초입에서 K5 차량이 후미등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점등이 안 돼 있었고 앞에 오토바이가 또 같이 있더라고요. K5 뒤쪽 창문에서 DSLR 카메라를 들고 한 3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촬영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 찍나 보다 했는데 엄청 이제 저속인 상태로 똑같은 속도로 가면서 찍다 보니까 규정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가길래 황당해가지고 K5 차량이 카메라로 오토바이를 또 촬영하고 있었고 전조등까지 켜져버리게 되면은 밝은 불빛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촬영 요소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부러 전조등을 끄고 촬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도 생각도 들었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령을 한 상태에서 촬영하는 게 좀 많이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뭐 도로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CF나 영화를 촬영을 하더라도 지자체 허가를 받고 할 텐데 아무리 개인 방송 시대라고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에 올림픽대로를 진입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바로 보였고 고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거기가 이륜차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차 2대가 출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올림픽대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성수대교 지날 때 이제 경찰차가 있었고 나중에 이게 또 한 대가 따라 붙었는데 여태까지 신고를 하면서 대응이 이렇게 빨랐던 적은 없는데 그날은 신고를 하자마자 경찰차가 바로 보여가지고 좀 놀랐고, 경찰차 2대가 있다고 해도 안전하게 잡으려다 보니까 잘 못 잡더라고요. 오토바이도 계속 피해 다니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차들도 눈치를 챘는지 힘들어 보이니까 다른 차들이 다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너무 위험했어요. 막 차들 사이로 여기저기 막 다니고 급브레이크 밟았다가 그 좁은 틈으로 자꾸 막 빠지고 정말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막 이러면서 계속 운전했거든요.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그러다가 반포한강공원 쪽으로 이제 오토바이가 빠졌고 경찰차 2대도 거기까지 따라간 상황이었습니다. 1-20분 정도 뒤에 경찰관한테 전화가 와서 반포한강공원 쪽으로 빠졌다가 올림픽대로로 다시 진입하자마자 바로 체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번호판도 없고 음주 상태였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개 운전을 하는 걸 계속 피해 다니는 거를 즐거워 보이는 것 같긴 했어요. 마치 나는 어차피 안 잡혀, 잡을 테면 잡아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좀 즐기는 모습?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강아지들 사료를 사러 동물병원 갔다 오던 길이었어요. 오토바이가 한두 대씩 오더니 오토바이들이 모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폭주족이라고.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못해도 10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날렸던 오토바이들 그거 왜 이렇게 많아? 좀 많네. 일부러 이러네. 오랜만에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한 대 있어요. 그 오토바이를 선두로 해가지고 차들이 앞을 못 가게끔 한 차당 2대씩 오토바이가 막더라고요. 저희 대각선에 있던 BMW 차량인가? 그 차량은 화가 많이 나 보이더라고요. 오토바이를 박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는 멋으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 차량이 제대로 속도를 못 냈고요. 신호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신호에 걸렸고 모든 차가 그랬어요. 거기 있던 저희 차 포함해서 한 9대, 10대 정도? 오토바이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행을 못했죠. 생활을 유지하려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오토바이들 때문에 같이 욕을 먹는 것 같거든요. 그 오토바이들이 나쁜 거였으니까
생활로 오토바이를 잡으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갔으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일 1차선으로 이제 직진을 하고 있던 와중에 오른쪽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1차선까지 밀고 들어오는 그런 사고였는데 불빛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였고 오른쪽에 그 불법 주정차가 세워져 있어서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하지 못했던 거죠. 고등학생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면허도 없고 보험도 안 되고 오토바이는 이제 아버지 거를 끌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하려고. 사고 나자마자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휴대폰을 찾으려고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제가 빌려주고 아버지랑 전화를 하고 구급차를 타고 이제 이송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무면허니까 개인 합의로 좀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3, 4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드렸는데 일요일날 이제 전화가 온 게 어차피 이미 경찰에도 자기 아들이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게 알려졌고 자기 아들은 그냥 벌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이제 법대로 하겠다. 당신도 법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저는 이제 다른 걸 바라지 않아 레드탭이 뭐 병원비 바라지 않고 그냥 수리비만 요구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일단 싫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건 다 받아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신호 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인데 너무 신기하게 아까 봤었던 오토바이를 그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차는 막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아까 봤었던 오토바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두꺼운 순대 자물쇠라고 하고요. 자물쇠로 번호판을 가려져 있어서 그 상태에서 찍어봐야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자물쇠를 치우고 번호판을 보일 수 있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는 동안에도 운전자분은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당연히 알 것 같은데 모르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행자분들이 많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뒤에 있는지를 아마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번호판 가림으로 해서 신고를 하나 했었고요. 정지선 위반도 신고를 해서 5만 원 과태료가 나왔고요. 번호판 가림 같은 경우도 중한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1차 50만 원 과태료 해당이 되고요. 고의적이라고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1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나갑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을 한다는 것은 위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번호판 가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쓰는지 쫓아가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같은 경우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